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우리가 견적서에 없는 항목, 우리가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계약서에 넣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사실 이 견적서, 우리가 또 내역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계약 서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 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견적서를 보시면 대략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견적서 내용이 나오고 모든 건축 자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동네 업자들은 한 5페이지, 10페이지도 안 돼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분쟁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견적서에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시공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견적서를 작성을 할 때에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한테 견적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주와 설계자가 공내역서를 또 시공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좀 별도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는데요. 자,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무조건 추가 공사비로 줘야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견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추가비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가 있다. 이 견적서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 어쨌든 간에 좀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시공자와 도장을 찍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전혀 예기치 못한 금액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건축사가 업무를 많이 했느냐, 많이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안내를 받기도 하고 건건마다 닥치면서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추가 공사비죠. 추가 공사비가 보통 깨끗하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사를 해보면은 대략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는 아주 양호한 추가 공사비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1억, 2억까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시공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는 건데요. 여러분이 시공을 잘하는 시공사라든가 또 좋은 작품을 하는 시공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 해놓고 견적서와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해서 나중에 1억, 2억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공사비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무엇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분쟁이 줄어들 수도 있다. 또 분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약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계약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우리가 시공자와 계약할 때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